네, 요즘 많이 들리는 내용이죠. 최근에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2년에서 3년 후엔 주택 공급 대란이 올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인 9월 2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근데 이게 정치 문제 뉴스가 크게 터지면서 약간 묻혔었어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 공급이 앞으로 정말 안 될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주택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요. 7월보다는 더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착공을 살펴보면요. 7월에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 후 입주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어질 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세가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 집값 폭등은 불보듯 뻔한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9월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6%인데 이 용적률을 더 늘려서 높게 지은 다음에 분양 물량을 늘려서 분양가를 좀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미매각 용지나 민간에서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이 미진행되는 기존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용지를 가져와서 공공주택 용지로 5,000호 내외로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걸 간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의 공정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처럼 뉴홈에서 청약 신청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전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또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라 당첨이 돼도 본 청약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거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는 민간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민간에 있는 주택 개발업자들에게 공동주택 용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건데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 부분처럼 민간 부분도 공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주면서 최대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계획을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지원과 인력 부분도 같이 지원하면서 공급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F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PF 대출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PF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업이나 이 사업 계획에서 나오는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PF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PF 대출 규모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PF 대출 규모를 얼마나 늘려줄 건지 보면요. 15조에서 25조까지 늘려주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추가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했던 거를 70%까지 늘려준다고 하니까 사업자들이 좀 자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까지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초과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26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싶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로 공공주택을 늘릴 거다. 어떻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거고 공급하는데 팍팍 지원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시킬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건설사들아 우리가 대출금 좀 늘려주고 행정 절차도 많이 간소화시켜 줄 테니까 너네 대출 받아서 사업 좀 팍팍 좀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인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공급이잖아요. 양도세나 보유세 부분을 완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위축되는 게 진짜 좀 큰 문제 같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재건축 관련 규제, 이런 거를 하니까 공급 시장이 자꾸 얼어붙는 거죠. 최근에 임금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이 공사비는 증가하는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걸려 있으니까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는 적어도 10억 이상은 이거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남는 장사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에 분양을 하게 생겼으니까 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아예 착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해야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 보여도 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를 과거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를 없애서 공급을 늘리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